반갑습니다, 여러분. 부동산 재테크입니다. 우리 부동산 재테크에서는 부동산 매매에 도움이 될 수 있도록 정확한 안목과 경제 흐름을 통해 여러분들의 부동산 지식을 넓혀드립니다. 많은 내용과 팩트만으로 분석해드리는 부동산 재테크 영상 꼭 좋아요와 구독 신청해 주시고, 오늘 권리금의 적정선 지금부터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일단은 권리금, 여러분들 권리금의 적정선, 최근에 유명 유튜버였죠. 유명 유튜버가 지금 사기, 그다음에 협박, 죄로 지금 기소가 돼 있는 상태입니다. 그게 지금 권리금에서부터 시작이 된 거거든요. 그 권리금이라는 것이 여러분들 아시겠지만, 뭐 권리금은 뭐 파는 사람이 주관적인 생각으로 들어가는 건데, 이 유명 유튜버 같은 경우에도 이 권리금을 뭐 얼마를 준다 했다가 뭐 현금으로 받고 나머지는 계좌로 주겠다라고 했었죠. 그런데 이제 이게 처음에는 뭐 2억이었다가 뭐 1억 2,500이었다가 뭐 이제 받은 돈이 뭐 700밖에 되지 않는다. 뭐 이런 얘기가 나와주면서 이거를 뭐 사기를 했다 이러면서 고소한 상태고, 뭐 징역형이 나왔는데 이 징역형이 좀 억울하다 라면서 지금 이제 호소를 하고 있는 상황입니다. 근데 이게 과연 권리금이 과연 어디까지가 적정선인가? 아마 이런 것들 궁금하신 분들도 많을 거고요. 또는 권리금이 이거 이렇게까지 그 징역까지 갈 만한 사기인가 협박인가? 이런 것까지 갈 만한 것인가? 라고 좀 여러분들이 궁금해 하실 텐데, 이 오늘 방송에서는 이 권리금에 대해서 정확하게 좀 말씀을 드리고, 적정선이 어딘지에 대해서도 한 번 더 말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 일단 권리금 같은 경우에는요, 권리금의 사전적 의미는 주로 상가. 이 상가 중에서도 이 장사를 하는 가게에 해당이 됩니다. 그래서 상가 등을 빌리는 사람이요, 빌려주는 사람에게 내는 임차료 외에 빌린 사람이 앞에 빌려서 살던 사람에게 내는 관행상의 금전이라고 이 사전적인 의미는 이렇게 돼 있어요. 근데 쉽게 말씀드리면 무엇이냐? 만약에 이제 이 A라는 사람이 B라는 사람에게 팔려고 했을 때 이 가게가 장사가 잘 된다. 그럼 장사가 잘 되기 때문에 이거는 뭐 이제 뭐 시설, 뭐 여러분도 아시겠지만 시설 권리금 뭐 이런 게 다 있습니다. 근데 이제 권리금을 다 내고 일단 이제 이 가게를 인수를 하가는 B가 그 이제 뭐 어느 정도 돈이 있겠죠. 그 돈을 이제 계약금이라든지 뭐 잔금을 다 내고 난 다음에, 그 다음에 여기서 매출이 얼마나 나기 때문에 이거에 대한 권리금을 기본적으로 주게 되어 있습니다. 이게 이제 관행상의 금전입니다. 뭐 법으로 정해져 있는 건 아닌데 그냥 관행이에요. 그러다 보니까 막 법적으로 엄청나게 센 건 아니지만 이 부분들이 이 A라는 사람의 주관이 많이 들어가기 때문에 이거는 뭐 이제 그 A와 B가 뭐 의견 뭐 이제 대화를 통해서 어느 정도 낮출 수도 있고 또는 올릴 수도 있는 그런 부분들이 있습니다. 그래서 이 기본적으로 이 권리금은 그 가게의 순이익금, 이 순이익금을 가지고 판정이 이제 뭐라 그럴까, 판결이 되는 경우, 판결이라고 해야 될까요? 결정이 되는 경우가 굉장히 많거든요. 그런데 이제 뭐 예를 들어서 뭐 시설 권리금이라든지 뭐 이런 것들은 뭐 시설에 대한, 그러니까 노후에 대한 부분들을 좀 가져가는 것이기 때문에 딱히 뭐 시설 권리금은 신경 쓰지 않으셔도 될 것 같아요. 왜냐면 여러분들 만약에 A라는 그 가게를 인수를 하려고 하는데 이 A에 들어가는 뭐 집기도 있을 거 아닙니까? 뭐 주방에 들어가는 뭐 냉장고라든지 뭐 이런 것들을 뭐 중고로 사거나 새로 사거나 이러면은 엄청 비싸게 되겠죠. 그래서 이걸 통째로 넘겨받으면서 주는 게 바로 시설 권리금이 되겠죠. 그래서 뭐 이런 시설 권리금 같은 경우에는 거의 정해져 있습니다. 거의 이제 뭐 중고 가격에 얼마 정해져 있기 때문에 이런 부분들은 문제가 되진 않아요. 우리가 지금 이제 문제가 되는 것들을 보시게 되면은 지금 이제 일반적으로 이제 매출에 대한 권리금이거든요. 매출에 대한 권리금인데 이 권리금 같은 경우에도 지금 보시게 되면은 뭐 문제가 있고요. 그 다음에 뭐 약국 뭐 권리금 받으려다 물거품이 됐다. 그러면서 그 다음에 또 요즘은 또 월세방에서도 권리금 있다. 이런 게 지금 이제 나오고 있거든요. 월세방에도 권리금이 있을 정도로 지금 권리금에 대해서 상당히 많은 문제가 있습니다. 그래서 지금 여러분들 만약에 가게를 인수를 앞두고 있다거나 아니면은 이제 뭐 나중에 뭐 가게를 인수를 해서 또는 아니면은 뭐 창업을 한다. 이런 부분들이 있을 때 권리금 어느 정도 줘야 되는 것인가, 또는 뭐 이제 만약에 판다고 했을 때 권리금 어느 정도 받아야 적정선인가 라는 거를 여러분들에게 오늘 제 생각
한번 말씀을 드리도록 할 텐데, 요건 기본적으로 이제 계산에 입각한 겁니다. 예를 들어서 이제 그 코인 노래방을 예를 들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코인 노래방을 예를 들어볼 텐데, 코인 노래방은 여러분들 아시겠지만 이 코인 노래방은 시설 장사입니다. 시설. 이 노래방이라는 시설을 대여해주고 이 대여에 대한 금액을 받는 이 시설 장사인데, 시설 장사는 기본적으로 투자금을 빨리 회수한 다음에 돈을 버는 장사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지금 보시게 되면은 투자금을 회수한 다음에 팔려고 나오는 물건, 그 다음에 장사가 안 돼서 나온 물건 두 가지의 매물로 확인해 볼 수가 있습니다. 그리고 기본적으로 코인 노래방 창업 비용이 요즘 기준을 따졌을 때 40평 기준 약 1억 5천 정도 들어갑니다. 그러면 이 1억 5천 정도를 뽑으려면은 예를 들어서 한 달에 순수입이 300만 원이라고 친다면, 그죠? 그럼 1년이면 3,600이고 1억 5천의 투자금을 뽑으려면 4년 이상이 돼야 본전이 되겠죠. 그럼 예를 들어서 만약에 이 코인 노래방을 인수를 할 목적으로 여러분들이 접근했다. 근데 여기서 권리금을 뭐 얼마나 달라? 이건 이제 따져보시면 되겠죠. 자, 지금 보시게 되면은 여기서 만약에 창업하는 비용이 뭐 1억 5천이라고 한다면 인수하는 가격도 대부분 이 정도 될 겁니다. 왜냐면 뭐 시설 권리금 뭐 이런 것들 해서 이 노래방 뭐 장비들은 다 가져와야 될 거 아니에요. 그래서 시설 권리금 이런 것들을 이제 가져올 겁니다. 자, 그러면 기본적으로 1억 이상 투자할 가치가 있는 곳은 순수익 최소 500만 원 이상으로 잡아놨어요. 왜냐면 지금 보시게 되면은 1년 동안 300, 한 달 월 수익, 순이익이 300이라고 한다면 4년 동안 이제 일을 해야 돼요. 그러니까 4년 동안 일을 해서 만약에 1억 5천을 못 뽑는다고 한다면 4년 동안 공치게 되겠죠. 그렇기 때문에 제가 생각했을 때 기본적으로 3년 정도 단축시켜야 됩니다. 3년으로. 3년 동안 만약에 순이익을 계산해 봤을 때 내 투자금이 회수가 되지 않는다. 그렇다고 한다면 그거는 너무 권리금이 비싸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러니까 예를 들어서 월 매출 300인 이 코인 노래방의 권리금이 만약에 예를 들어서 뭐 1억이 나왔다. 이런다라고 한다면 이거는 말도 안 되는 가격이라고 보시면 되겠죠. 그래서 지금 이제 500만 원, 1억 이상 투자할 가치가 있는 곳의 최소 수익은 500. 이거는 3년을 기준으로 잡는 겁니다. 그래서 3년 동안 내가 일을 했을 때 내가 지금 이 권리금을 뺄 수 있는지 또는 여기에 대한 투자금을 뺄 수 있는지를 보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지금 인수하려고 하는 사람이 다시 한번 예를 들어서 인수를 하려고 한다. 근데 여기서 만약에 예를 들어서 여기를 1억 5천에 주고 샀습니다. 근데 권리금을 만약에 6천을 달라고 했다. 그럼 이게 과연 높은 걸까요? 낮은 걸까요? 라고 이제 생각해 본다면 1억 5천을 투자를 했어요. 그러면은 월 수익이 500만 원이 난다. 그런다면은 이거는 3년 안에 뽑을 수가 있겠죠. 게다가 6천을 다시 한 번 더 뽑으려면은 500을 지금 6천을 뽑으려면은 약 1년 정도만 더 일하면 되겠죠. 자, 그렇다고 한다면 1년의 수익금, 그죠? 1년의 수익금을 여러분들은 그 권리금을 주게 되는데 이게 1년 정도면 나쁘지 않다라고 생각이 돼요. 그러니까 만약에 예를 들어서 월 수익 500만 원 정도 나는 순이익 500만 원 정도 나는 가게의 권리금은 6천 정도가 적당하다라고 생각이 듭니다. 그러니까 기본적으로 3년 동안 여기 투자한 금액이 뽑히고 1년 정도로 권리금을 뽑을 수가 있다면 이거는 적당하다라고 보는 거죠. 그렇기 때문에 만약에 예를 들어서 1억 5천짜리에 인수된 가게의 순이익이 400이다 라고 한다면 6천의 권리금은 높다라고 판단이 될 수가 있겠죠. 그래서 요렇게 계산을 하기 때문에 여러분들 만약에 인수를 목적이 있다거나 아니면 이 가게를 내놔야 되는데 권리금을 어느 정도 내야 되는가, 어느 정도 받아야 되는 것인가, 이런 것들이 여태까지 고민이셨다면은 이 계산법을 적용해서 진행해 보시면 굉장히 좋겠다라고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만약에 하루에 뭐 400만 원이 난다고 하더라도, 하루에 매출이 500이 난다 하더라도 순이익이 굉장히 낮다면 이것은 인수를 하지 않는 게 좋다라고 보시면 되겠죠. 그래서 여러분들 가게를 인수한다든지 뭐 이 가게를 내놓는다고 했을 때 이런 부분들을 잘 따져보시고, 특히 인수하려는 하는 사람들이 이 권리금을 내야 되기 때문에 이 권리금 잘 계산해서 잘 따져보셔서 여러분들 피해
없게 매매를 하셨으면 좋다라고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자, 오늘 영상은 여기까지고요. 부동산 지식에 도움이 되셨다면 좋아요와 구독 신청 꼭 눌러주시기 바라겠습니다. 앞으로도 누구보다 빠르고 정확하게 부동산 이슈들과 더 다양한 컨텐츠로 만나 뵙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영상은 여기까지고요. 다음 시간에 뵙도록 하겠습니다.